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더위에 적응이 된 것일까요? 오늘은 별로 덥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온도를 보니 무려 34도에 육박하더군요. 저번 최고 온도인 36도에 비하면 2도가 낮은 온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운 날씨는 분명하죠. 더위에 적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위를 먹은 것인지 둘 중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기 힘들어 보이던 4만 달러를 돌파하고 장중 4만 2천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의 무더위도 날려버릴 만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고점인 6만 4천 달러까지 도달하려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속 이제 부정적인 소식보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장이었던 지난 5월과 6월 당시에도 고래들의 저점 매수세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다는 말이죠.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고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일평균 대규모 이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인투더블럭과 글래스노드 등 플랫폼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고래 지갑들의 비트코인 매집 현상이 지속되며 1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달러이면은 하나로 1억 1천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죠. 이와 관련하여 유투데이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번 주 일평균 약 26만 BTC가 이체가 되었다. 이는 5월 19일 이후 최대 규모로 이번 주 비트코인의 평균 시세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억 달러를 환산하게 되면 현재 환율로 무려 이제 1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최근 비트코인의 활성화 주소가 무려 44%가 증가하는 등 이제 전반적인 시그널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저점이었던 2만 8천 달러까지 하락 후 현재까지 상승을 시켜온 동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의견을 같이 하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마치 지난 2020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에서 18,000달러까지 상승했을 당시와 비슷한 모습들과 이제 비슷한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신고점을 향해 끌어올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암호화폐 부문 총괄인 헨리 아슬라니안의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기관 투자자와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해 신고점을 향해 끌어올리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기업 인수합병 규모는 30억 달러 가깝게 증가를 하였으며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달성한 기록에 근접했다. 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데 장벽이 아직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이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이제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난 2월부터 유입된 신규 투자자들 중 50에서 60%의 투자자들은 아마 손을 털고 이 시장을 떠나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떠나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다시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의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전고점이었던 6만 4천 달러가 넘으면서 다시금 유입세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 가격을 예측하는 분석가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통상은 짧게는 3개월, 길면 이번 연도 안에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반면 이번에 나오는 인물은 10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과연 10년 후 1비트코인당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10년 후에 70만 달러 도달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비트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탈의 창업자 댄 모어 헤드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최종 7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내다봤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 70만 달러면 하나 8억 6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현재 4만 달러 기준으로 15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어서 내용을 보자면 그는 수년간 비트코인의 사용 인구 가격이 2년마다 크게 상승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7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에 도달하기에 10년이면 합리적이라고 본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시장 반락에 오히려 기쁘다. 거시경제 환경은 매우 긍정적이며 돈은 마구 발행되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10년 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10년이라는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자산에 10년간 투자를 한다라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투자하냐? 10년 너무 길다라고 하실 수가 있죠. 이 시간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이제 긴 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 뒤라는 시간이 현재가 되는 시점은 무조건 온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투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산을 증식시키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또 다른 이름으로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마치 이 세상에는 계층이라는 것이 없고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급 사회보다 보다 더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본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입니다. 이 투자와 더불어 정말 돈이 많은 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 투자라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앉아서 내 돈을 통장에 넣어 두었느냐, 주식에 넣었느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계층에 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이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여러분들의 자산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존하는 자산시장군 중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단연코 암호화폐 시장이라 생각하며 10년 뒤 지금 여러분들의 잔액이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그 플러스가 쥐꼬리만 하든 10년 뒤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 자료는 이제 구글 주식의 10년 그래프입니다. 현재 약 2,700달러에 달하는데 10년 전에 250달러 정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기준의 가격, 구글 주식의 가격 2,700달러를 기준으로 250달러에 사든 300달러에 사든 350달러에 사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너무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라고 말씀드리는 자산의 규모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1억, 3억, 5억이 아닙니다. 이 30억, 50억, 100억 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의 정의는 모두 다 다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밥을 먹거나 거주하거나 어디를 여행하거나 무엇에 대하여 소비를 할 때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걱정이 없는 때가 된다면 돈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면 그때가 진정 경제적 자유에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기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면 투자를 멈추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투자는 한평생 나의 동반
제3자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 파트너는 내가 잠을 자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일하는 아주 든든한 사업 파트너인 것이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한다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 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직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를 깨닫고 더욱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면 가격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이죠. 사진을 조금 더 잘 나올 걸 가져올 걸 그랬네요. 무튼 이제 박찬호 선수가 몸을 담았던 매체 대주주 스티브 코엔에게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이 억만장자가 이 시장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코엔과 인터뷰를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이 실로 놀라웠습니다. 바로 좋은 시기는 없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이 스티브 코엔의 경우는 매체 대주주일 뿐 아니라 순자산이 140억 달러를 가진 인물입니다. 140억 달러를 현재 환율로 바꾸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무려 16조에 달하는 금액을 가진 인물이죠. 16조라는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감도 안 오는 금액인데, 이 조 단위를 대해서 이제 체감이 안 가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는지 이 조 단위를 체감시키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단군 신화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60만 원을 쓰는 것인데, 이 매일같이 60만 원을 써도 아직도 1조 원의 원금이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의 16배를 가진 억만장자가 투자 시기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에게 16조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투자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것이죠. 왜일까요? 스티븐 코엔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투자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철저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가격을 맞추는 것은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러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가 없죠. 그저 짧은 시간 안에 목돈 만들고 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이 시장에 대하여 접근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독일의 대형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독일 대형은행 데카방크의 경우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하여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다가오는 8월 2일부터 운용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해당 법안의 발효 이후 이론적으로는 최대 4,150억 달러의 규모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150억 달러를 이제 환율로 바꾸면 한화 478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 셈이죠. 이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은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세 번째로 큰 은행은 시티은행입니다. 시티은행의 경우는 이미 디지털 자산 그룹을 출범시켰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은행이 바로 웰스파고입니다. 이 웰스파고에서 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웰스파고 대변인의 경우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암호화폐 노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 상품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사모펀드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이제 특정 고객들만을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뒤에 조건이 나오죠. 연소득이 20만 달러,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금융시장의 이름은 일부러 그런 건지
그런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랑 이제 반대 개념이 공모펀드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하죠.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BDC인데요.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지난 2020년 11월 한 국가에서 CBDC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경우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던 와중 다시 한번 의지를 피력하는 것일까요? 이번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중요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CBDC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디지털 결제로의 중요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CBDC의 사용 또한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향후 수년 내 지폐에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준비해온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BDC에 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디지털 통화 발행에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지불 서비스법에 서명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그리브나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지불 시스템을 EU의 유럽연합이죠. 지불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법률을 유럽연합 법적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DC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 진척이 많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CBDC의 발전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이제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제보다 7포인트 증가한 무려 60포인트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드디어 중립 단계를 벗어나 탐욕 단계에 진입을 한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의 상승이 전고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인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5%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22% 상승한 4,78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8%, 일주일 전 대비 14% 상승한 281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52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선 21% 상승한 85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8.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7%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